헷갈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승을 희망하는 여돈입니다. 상승을 희망하는 장훈선입니다. 제가 오늘 예. 굳이 굳이 이 컬러 옷을 구입을 했어요. 일부러요? 예. 사실 제가 이런 컬러 옷을 딱히 평소에 이렇게 안 많이 입죠? 안 입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이런 컬러가 맵에 쫙 나와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가 좋죠. 네. 근데 예. 방금 5시에 마감된 예. 시장에서는 불구죽죽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의 눈이라도 조금 희망이라도 네, 조금 그렇습니다. 가져보자 하는 의미로 이 컬러의 옷을 또 굳이 챙겨 입고 왔습니다. 제 마음 좀 훌륭한 알아주세요. 선택이었고요. 네. 훌륭한 선택이었고 녹색돌이 같습니다. 녹색돌이. 그 네. 보라돌이 예, 뚜비 보라돌이. 나나 그래서 예, 뚜비 있었죠. 예. 그런데 물론 좋은데 오늘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요? 3월 24일 24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날이?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었습니다. 딱 오늘 한 한 달째. 달째군요. 한 달째인데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현지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전쟁의 끝은 안 보이고 점점 푸틴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원래 이상했는데 원래 더 더 이상해지고 있다. 해서 어쨌거나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전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알게 모르게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도 한번 평화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젊어 보인다. 아니 저 때까만 원래 보이네요. 젊습니다. 예, 우리 원래 여동은, 예. 젊습니다. 청춘이에요. 이제 예. 뭐 한 나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곧 부록이라서 예,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젊죠. 네. 상대적으로는 참 제가 네. 젊은 피에 속하는 그렇습니다. 상프로틴 진행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께 상승을 기원하는 초록색 입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이 좀 하락 마감했더라도 기운 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상황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어제 저희가 이제 베토벤 여의도의 베토벤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예, 부장 함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섹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그 가운데 있어서 에너지 관련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유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합니다. 더 나가야 됩니까? 예, 잠시 후에 네. 우리 이제 시장을 지휘하는 이제 베토벤 김현수 네. 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고 월가 이야기는 오늘도 어김없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주제입니다. 네.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네. WTI가 5% 올라가면서 우리가 올라간 이 가격보다는 이게 만약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는데 그쵸. 제가 볼 때는 에너지 가격도 올라갔지만 최근에 상승이 조금 과했지 않습니까? 가팔랐죠. 네. 과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것도 있었다는 것도 미리 보시고 네. 3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29%, S&P 500이 1.23%, 나스닥 1.32%가 빠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했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시간이 지나면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시장의 추가 조정까지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지금 아시겠지만 네. 뭐 금리 인상 부분들, 물가 부분들이 거의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전쟁인데 이 전쟁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평화회담 내지는 뭐 전쟁 끝내는 거 아직까지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걸로 봐요. 만약 그걸 본다 그러면. 4차 회담 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뭐 회담하는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고 기사가 있질 접수가 않아요. 안 되고 있고요. 하는 거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오늘 푸틴의 막말이 나왔는데 막말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어떤 막말 또 있나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 깔려 있는 배경 화면이 루브라입니다. 루브라 혹시 보유하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여동원 앵커? 전혀요. 없죠. 네. 푸틴이 비우호적인 유럽 국가에 대해서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루브라가 가치가 어떠냐 따지는데 그런 이득과 손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냥 거냐면 침략하는 국가에 통화 쓴다? 굉장히 굴욕적인 치욕적이죠. 치욕적인 부분들. 사실은 유가도 기름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마치 유럽 국가에 대한 어떤 치욕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거라서 지금 유럽 국가가 상당히 좀 성을 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만 유럽 전체 수입의 40%가 러시아에 수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 가스판이 러시아를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를 들어오죠. 관통해서 이제 유럽 그렇죠. 국가로 유럽까지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금이 하루 대금만 약 1조 원 정도를 합니다. 1조 원 정도. 우리나라 어마무시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이 돈을 과연 루브라를 지급을 할지 말지 굉장히 지금 관점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하겠습니까?
버티겠죠. 유럽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끊거나 올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밸브를 잠궈버리면 어쩔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기름 원유관을 음. 뭐라 그러죠? 수리한다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닫겠다라고 예, 또 닫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 같아요. 약간 어긋장 놓는 거 그런 거 있죠. 왜 뭐 이렇게 뭐가 안 되면 막 그 배째라는 식으로 막 떼 부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 떼. 어차피 예. 우리 이거 금수 조치하겠다고 미주 쪽에서 그리고 음. 유럽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더 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더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에너지 가격도 같이 볼 건데요. 네. 오일과 가스하고 그 석탄이 음.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가서 네. 머물고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를 올린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또 그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영국이 30년 만에 최고치의 CPI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6.2%, 와. 전월이 5.5%더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이러면 설마 미국도 7.9가 아니고 9, 뭐 10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4월이 최고치가 아니고 5월까지 여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3월 CPI 발표가 4월 10일 날 있으니까요. 그날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차트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찔합니다. 아찔하죠. 네. 이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를 올려갖고 물가 잡겠다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이제 5월달 50bp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푸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다 그러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50bp를 올려야 되는지 상당히 좀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5월달, 6월달만 올리는 걸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푸틴의 막말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볼 건데 왼쪽에 나가는 그림에서 왼쪽이 GDP의 모습인데요. 대부분 다 유럽, OECD, 미국, 전 세계 월드까지 해서 대략 한 1% 이상의 GDP의 마이너스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부분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거 물가를 또 1%, 2%까지 올리는 요인이다 보면서 사실 이제 푸틴 러시아 국가가 뭔가 전 세계 가장 안 좋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경기를 힘들게 하는 그렇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정도의 제재나 지금 정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나서기가 계산이 쉽지 또 않은 끓이고.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솔직히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네. 최근에 장이 너무 가다 보니까 약간의 전쟁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봤더니 초기 대비해서 네. 뉴스 전달도 굉장히 많이 네. 줄었어요. 다시 봤더니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본 것뿐이지 엄청 심해져 갖고 더 심해져 갖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 군인들이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도대체 내가 힘들죠. 뭐 하는 것인가? 왜 그분들한테 명분이 총을 쏴야 없는 되는지를 전쟁이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푸틴은 정말 큰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 다시 한번. 근데 이 잘못을 이제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고요.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루브라 발언 자체가 이분의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네. 웬만하면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음. 더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전쟁은 무기한 길을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은 또 미국과의 관계가 안 그렇죠, 좋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권 다툼 사이에서 전체 세계적인 경기와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예,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고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계좌에 또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안타깝습니다. 푸죽간 백정님이 인류의 적이 푸틴이다 적었습니다.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류의 적에서 뭔가 인류의 친구로 좀 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친구요? 친구로 사람은 만들어-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맵을 맵을 볼 건데 볼까요? 맵에서 보시면 딱 세 가지만 눈에 들어옵니다. 네. 첫 번째 큰 형님 애플이 올랐고요. 두 번째 테슬라가 올랐고요. 3번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올랐는데 당연히 에너지는 왜 잠깐 이거 왜죠? 초록색. 갑자기 여기 이것도 네. 가능합니까? 저예요. 에너지 에너지. 값이 올라왔다는 건데 이제 우리 여돈앵커의 옷은 약간 네.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쵸. 에너지는 안 어울립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면 근데 안 약간 돼. 화학 소재 네. 비슷한 게 네.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그 섬유 그 보잖아요. 뭐가 들어있는 네. 이게 재생 플라스틱을 또 어. 반 정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웬만하면 이런 색깔은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여돈 앵커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갖고. 아 근데 또 우리 자주- 장 부사장님도 안에 은근 초록색 입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장이 어려울 때마다
믿어야 될 거 큰 형님밖에 없다라고 그쵸. 해서 몰리는 것 같고요.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뭔가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고 자, 그 테슬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차량 인도수를 보여준 겁니다. 급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100만 대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올해 말이죠. 뭐 150만 대, 200만 대 어떤 분들은 200만 대 이상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갖고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를린 공장이 다시 한번 가동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주도주에 있는 역할이 충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우리 초보 투자자분이 네.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저희 네. 앞서서 봤던 그 맵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 아, 맵이요? 네, 핀비즈, 핀비즈 사이트. FIN 네. BIZ라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바로 떠요. 네. 그래서 옆에 이제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 맵을 한꺼번에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네. 정의주에는 저희 초록색. 또 올려주셨습니다. 바로 저 사이트입니다. 아, 여기 우리 예, 성민킴님이 예, 예. 올려주셨네요. VIZ였죠. 네. VIZ 사이트. VIZ? 아, B가 B가 아니군요. 예, 예. 죄송합니다. VIZ입니다. 저는 VIZ입니다. 발음을 네. 원어민 발음 하시려고 해놨습니다. V.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네. 그 주도주의 한번 모습 볼 건데요. 네. 애플 이 어려운 구간에 7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똑같이 7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예, 애플하네요. 이런 거, 예, 그렇죠. 이런 걸 좀 보면서 흔히 얘기하지만 뭔가 시장의 큰 형님들은 장 빠질 때 오히려 올라간다. 4번 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장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이 견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 저희가 맵에서도 확인했듯이 정말 이제 괜찮은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고 예. 또 그 중에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거 많이 대거. 투자한 그런 종목 그렇습니다. 중에서 하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데이터맨과 함께 데이터맨. 애플 얘기를 길게 했었는데 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저가형 애플 애플폰, 예. 예, 저가형 폰. 아이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너무 이렇게 많이 갈려서 그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나오나요? 보통 아직 이제 뭐 예약 한- 판매 뭐 이런 거에 네, 나오잖아요. 한 분기는 기다려야 되는데 네. 항상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음. 막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지만 네. 분기 지나면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 갖고 있고 뭐 보유하고 손에 있고 나도 예. 모르게 쥐어져 있는. 자기도 모르게 생태계에 들어온 그런 네. 모습 보여갖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온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순매수 네. 2위가 2위가 애플이었습니다. 많이 투자하시는 1등은 테슬라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뭔가 조금 많은 분들이 애플 같은 걸 가져가겠다 싶어서 매수가 몰리는 걸 봤을 때는 역시 큰형님이 노릇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했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뭐 네. 애플에 CEO가 있나요? 하여간 장모 누가 선생님이 하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애플이 제가 흔히 얘기해서 네. 가을에 사과가 맛있다고 했는데 아 맞아요. 예, 맛있는데 봄에도 좀 맛이 있지 않을까? 봄에 근데 요새는 사시사자가 사과가 더 나오니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가시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큰형님의 상승 애플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배우 신민아입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자동차 몇 킬로나 타세요? 1년에 10,000킬로도 안 탄다면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꼭 알아보세요. 특약으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곧 만기라면 고민 말고 퍼마일 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당근 퍼마일.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나의 에너지라는 어디 댓글이 올라왔습니까? 보이는데 오늘 또 에너지 얘기하는 걸 알고서 음.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엔 참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에너지 기업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네, 뭐 거잖아요. 앞으로 사실은 저희 그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뭐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전부 다 이제 전기가 없으면 뭐 아예 사업을 영위할 수조차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미국이 특히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겨울에 굉장히 한파가 와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윈터스톰이 너무 심해서 텍사스 지역이 완전히 뭐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력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각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 소비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요새 친환경 이 갑자기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얼마 전까지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화두가 됐다가 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다음 이제 전력은 어떤 것으로 이제 뭐 대체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력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한국전력이 그냥 알아서 다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도 넓고 또 예전에 이제 워낙에 뭐 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 그런 전력 기업들을 굉장히 경쟁을 많이 심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뜯어보면은 좀 어려운데 이거를 조금 뜯어서 잘 보면 그 안에 좀 투자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력 관련 기업들 중에서 뭐 일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맨 첫 번째 자료로 보면요. 이들 뭐 우리 큰형님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에게 모두 필요한 건 그렇죠. 에너지다. 에너지 전력이죠. 네. 전력이 없으면 뭐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보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네. 예, 요새는 이제 전력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영위할 수 없는, 저희도 지금 3프로 예. 방송에 전력이 없으면은 그렇죠. 송출이 안 보실 되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전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미국 전력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전력을 이제 소비자가 집에서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송전 탑으로 보내고 거기서 전력을 변환을 시켜서 이제 우리 가정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송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한국전력이 다 하죠. 물론 이제 뭐 지방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자회사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발전, 송배전, 판매를 좀 분리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발전만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뭐 송배전만 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판매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한 회사가 다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LA에서는 어느 회사가 뭐 이거를 다 하고, 뭐 뉴욕에서는 어떤 회사가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유 경쟁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제 뭐 경쟁을 해라라는 이제 시장이 발전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전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가정으로 보내는 이제 뭐 송배전, 이제 리테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송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비싸고 기기 자체가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도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네.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는 이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배전 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모든 기업들한테 니네 시스템을 열어줘라 라는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테일 사업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도 뭐 전체 50개 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일부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요 밑에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네. 요 부분에 보면은 이제 도매 시장을 규제하고 비규제하는 지역, 그리고 소매 시장을 경쟁하고 경쟁을 못하는 지역 보시면, 뭐 딱 보면은 이제 느낌이 이제 대도시가 있는 인구가 많은 곳에는 경쟁, 자유 경쟁을 붙여놓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곳은 이제 경쟁보다는 이제 그 주도하에, 예, 주에서 뭐 그 발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서 송배전 시스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깔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에 공급해라라는 이제 취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지역은 어차피 그쪽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프로바이더들이 있고,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을 뭐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든지 뭐 PG&E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물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저런 경쟁 업체들은 굉장히 좀, 경쟁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은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업 통합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또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안에서 조금 뭐 재밌는 투자 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도매 시장이 경쟁되는 지역은 이 전력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전력 거래소? 예, 그러니까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발전만 하는 애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전송만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발전소를 몇 개 갖고 있지 않은데 나는 고객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한테 이제 뭐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발전 기업한테 전력을 사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개별로 하면 힘드니까 이 나라에서 7개 정도 지역에 전력 거래소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회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전력을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해서 막 무분별하게 올라가거나 무분별하게 내려가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발전소 용량이 다 얘네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또 전력을 사와서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력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5분 10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전력 산업 쪽의 트렌드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키워드 5가지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래 뭐 트렌드를 보자면 일단은 가장 뭐 최근에 화두는 역시 스마트 그리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전력을 이제 무분별하게 생산해서 낭비되는 전력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많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랑 ESS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들도 예전에는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석유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구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재생에너지도 있을 거고 원자력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에너지를 좀 저장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어떨 때는 좀 많이 송출하고 어떨 때 적게 송출하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많이 좀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의 이제 전력 산업 이다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프라가. 미국이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산업화가 시작되고 막 발전을 한 게 뭐 60년, 70년부터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깔기 시작한 이제 뭐 전력망, 송변 시스템,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뭐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계속 교체한다는 움직임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전기 송배전 시스템이라든지 전력 관련 뭐 이런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는 와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3가지 뭐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수소는 이제 뭐 지금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과정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풍력 발전소라는 태양 발전소가 생겼는데 이게 써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결국은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이게 뭐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해가 나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뭐 이제 ESS 같은 것도 발전을 한 건데 이게 친환경 말은 좋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 거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대안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예전에 이제 석탄 발전, 석유 발전, 화력 발전으로 들어가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그 부분을 거의 천연가스가 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발전원 중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또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한두죠. 예,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때문에 뭐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유럽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지금 미국이 굉장한 또 기회를 포착을 해서 앞으로 조금 이 에너지 패권을 좀 잡기 위한 또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뒷부분에 제가 기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역시 수소죠. 수소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많이 상업화가 안 됐지만 뭐 나중에 제가 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수소 관련 기업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소도 우리가 이 재생 친환경 기조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조금 이제부터 좀 시작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뭐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적인 뭐 투자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이익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향후를 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는 조금 이런 것들을 미리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에너지 관련한 기업을 2가지를 오늘 소개해 주실 건데 첫 번째 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사업자 중에서
할 수 있어. 네, NRG, NRG, 네, 되게- 에너지 이렇게 아주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NRG라고 하면은 네. 이제 이 가수 연식이 나오더라고요. 모르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예, 모르시나요? 분들은 모르시는 아,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또 그런가요? NRG 하면 또 한 시대를 난리 풍미한 났죠. 예. 예, 그런 이제 뭐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그럼요. NRG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텍사스 지방에서 이제 가장 잘 하고 있는 소매 사업자. 텍사스가 중부죠. 네, 중부죠. 그러니까 텍사스가 요새 좀 핫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텍사스 쪽으로 공장을 네. 이전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 쪽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회사가 거기 많이 생기면 실리콘밸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텍사스 이주를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텍사스의 인구 자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이 텍사스 내에서 이 전기를 써야 되는 가정집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인구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뭐 1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소매 판매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객 한 600만 명 이상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기업 고객도 15만 명 이상 있는데 이게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에게 모두 이제 이 에너지가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공장들도 많이 생길 거고 가정집도 많아질 거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뭐 앞으로 조금 더 경쟁을 잘하면, 물론 이제 무조건 얘네들한테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경쟁을 잘하면 충분히 여기서 사업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제 텍사스 쪽을 주로 했었어요. 텍사스 쪽을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이렉트 에너지라는 곳을 인수를 하면서 뭐 사업 부분을 굉장히 크게 좀 늘렸습니다. 크게 늘리면서 이제 뭐 이 전기 기업, 그러니까 전기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기 고객한테 전기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좀 사업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회사를 좀 변모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RG 에너지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이제 뭐 전력 공급, 이거는 이제 뭐 리테일 쪽에, 레지던셜 리테일 쪽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부분에서는 2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NRG 에너지, 다이렉트 에너지, 릴리안트, 뭐 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각 가정집에 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가정집에다 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3위 정도 하는 이제 그 양쪽을 좀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 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전소도 몇 개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뭐 전력을 사서 그거를 이제 또 뭐 피크 때는 좀 그걸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릴리안트 NRG가 이제 그 다이렉트 에너지라는 데를 인수를 했는데, 다이렉트 에너지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 50개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약간 홈 관리하고 약간 이런 쪽의 이제 회사예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뭐 가정에 공급하는 뭐 전기뿐만이 아니고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솔루션을 지금 NRG 에너지가 이 합병을 통해서 결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이 고객을 기반으로 토탈 홈 관리 사업자로 좀 변신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조금 표명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가정집이 있으면 가정집에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도 공급이 되면서 이제 그 천연가스 또 공급이 같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기업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줘서 뭐 소위 말하는 결합 상품인 거죠. 우리가 뭐 핸드폰을 쓰면 인터넷을 쓰고 TV를 보고 뭐 전화를 놓고 이런 거 하듯이 그런 이제 사업 모델을 마련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집을 관리하는 공조 시스템 자기네 거를 써라. 그리고 요새 이제 전기차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는 텍사스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전하는 뭐 EV 충전소도 니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집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뭐 최종적으로는 태양광 패널도 니네가 깔고 이런 토탈 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조금 최근에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에너지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친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뭐 친환경을 안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또 뭐 돈을 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그건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다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전기세가 얼마 한국은 좀 어떻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예, 편인가? 한국이 좀 그리고 낮은 지금 편이고 계속 미국이 한전은 훨씬 적자를 높은 보고 있기 편이죠. 때문에 저는 여름에 에어컨을 튼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안 틀어줘요. 집 사람이 전기세 때문에 딱 잽니다 그걸. 안 틀어주는데 좀 미국이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 국량을 비교하면 좀 조금 낮습니까? 높은 편이죠. 조금 아, 높은 높은 편인데 편이죠. 최근에 조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석유가 값이 많이 올라서 뭐 전기차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일부 하우스에서는 그런 것들도 비교를 했더라고요. 내가 뭐 전기차를 이용할 때랑 뭐 이제 일반 이제 석유차를 이용할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뭐 해봐도 압도적으로 전기가 싸다. 물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전기 발전원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전가돼서 이제 전기값도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기가 싸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가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티커도 NRG고요. 네.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예, 지금 좀 박스권에 갇혀 그러면 있는 우리가 이 상황이죠. 박스권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박스권을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예, 뭐 이게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뭐 얘네들이 말한 사업 모델대로 간다면 네. 충분히 좀 박스권을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 기반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 지방에 있는 이제 인구 유입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얘네들이 최근에 이제 좀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게 주주가치 환원입니다. 주주가치 환원이고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현금 흐름 관련된 지표인데 현금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좀 뭐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뭐 화력 발전소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채를 조정하기도 해서 뭐 매달 떨어지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전기 기업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얘네들이 이거를 잘 운용해서 이거를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NRG 에너지가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서 2020년에부터 이제 저기 배당도 굉장히 많이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면은 뭐 10배 정도 늘렸어요. 한 번에. 배당을. 예, 배당을 이제 1년에 0.12를 주던 거를 이제 1년에 1.2달러를 좀 10배를 늘렸고 거기서부터 지금 7에서 9% 정도 계속적으로 올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이런 현금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탈 홈 시스템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을 인수를 하거나 뭐 연구 개발을 하거나 해서 그쪽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이제 저기 뭐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차원으로 좀 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 목표라는 게 항상 이제 그거대로 가지는 않지만 이 그림대로 간다면은 분명히 조금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또 다른 기업 샘프라 에너지. 이 기업은 약간 인프라 관련된 예, 종목인가요? 인프라 관련이고요.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 기업은 굉장히 뭐 앞으로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샘프라 에너지는 이제 송배전 라인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니까 전기 관련 인프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한 애들이 있고 리테일에 배포를 한 애들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 송배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브로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원의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수요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상관없이 계속 이 시스템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지금 뭐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든지 수요 변화 여기에는 조금 자유로운 기업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뭐 현금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하고 샌디에이고 쪽에 있는 좀 큰 이제 그 공급 업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소켈가스라는 캘리포니아 천연가스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공급 업체는 1867년부터 시작을 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전기랑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 애들은 1881년부터 시작한 애들이고 고객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2천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또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얼마 전에 2017년이죠. 2017년에 텍사스에 있는 송배전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온코어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인수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원래 이제 온코어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이걸 인수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버크셔에서 이거 송배전 시스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 펀드까지 참전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경쟁을 뚫고 샘프라 에너지가 돈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텍사스 쪽에 있는 송배전 라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이고 텍사스로 이어지는 이쪽 라인을 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뭐 이런 이제 그림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텍사스 지방에 이제 이쪽 배선이 있고 텍사스 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다른 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캐나다라든지 뭐 미국, 뭐 중부, 뭐 로키 산맥 이런 쪽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토탈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만 해도 사실은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여기 네 번째 있는 샘프라 인프라라는 분야입니다. 뭐죠? 원래는 이제 샘프라 에너지가 남미에서도 사업을 전개했었어요. 그래서 페루라든지 뭐 칠레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송배전 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도 뭐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라든지 풍력 발전소, 뭐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팔아서 현금을 엄청나게 마련을 해서 지금 이 샘프라 인프라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샘프라 에너지 인프라라는 게 이제 이 LNG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LNG. 미국 남부 쪽이랑 그리고 이제 텍사스 루이지애나 쪽에 항구들이 있어요. 이 항구들에 이제 LNG 관련 시설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액화 시설이 될 거고 이거를 뭐 저장하는 시설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걸 항구에서 수출을 하는 시설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자기네 파이프라인을 이쪽까지 다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천연가스를 이제 사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액화를 시켜서 이제 항만에다가 쌓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원래는 순수입국이었는데 이 셰일 오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셰일 오일이라든지 하면서 가스가 분출이 되고 거기서 천연가스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수출 1위까지 했어요.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LNG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이 터졌잖아요. 유럽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쪽인데 지금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멕시코,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멕시코 쪽에 있는 항만은 이 중국 일본으로 가는 이제 LNG 선을 이제 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라든지 루이지애나 쪽은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라인. 그래서 양쪽으로 다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LNG 시설들을 이제 뭐 자회사라든지 프로젝트성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샘프라 인프라에 이제 KKR 이제 사모펀드 KKR도 한 20% 지분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도 이제 아부다비 투자청에서도 지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LNG 수출이 굉장히 조금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도 그랬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막 2월 초 이럴 때도 이제 그 루이지애나나 텍사스 쪽에 그 유럽 쪽에 있는 LNG 선들이 막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은 좀 어느 정도 그거를 대비해서 좀 보험을 들어놔야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LNG 수입을 하려고 이제 그쪽 뭐 선박들이 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가는 LNG 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유럽에서 지금 뭐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렇죠. 이쪽을 계속적으로 조금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뭐 LNG 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요. 지금 LNG 선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 이게 새로 이제 뭐 건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걸 하는 게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지금 뭐 중국은 러시아 이슈가 또 있고 한국도 뭐 기존에 있는 뭐 러시아발 수출 물량들도 있는데다가 뭐 몇 년 정도 프로젝트가 밀려 있다라고 해서 당장 이게 LNG 선박이 건조돼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빠르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 꾸준하게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 LNG를 수출하는 국가가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거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예, 좀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LNG 이 수출 1위를 한번 기록을 했어요. 계속 이제 막 밑에 있다가 1위를 한번 기록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LNG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예, 카타르가 많이 수출을 하고 지금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LNG를 수출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카타르가 훨씬 가까우니까 막 유럽에 그게 필요하다면 미국보다는 카타르 걸도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갑자기 미국에서 바이든이 카타르에 가가지고 카타르 거기 정부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우호적인 관계 뭐 비나토국 중에서 동맹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배후에는 이런 에너지 관련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뭐 결국은 원래는 이제 오일을 계속 패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거는 좀 실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단가도 안 맞고 하면서 뭐 요새는 이제 오일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LNG를 가지고 미국이 좀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이 샘프라 에너지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쪽 관련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 주가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쯤 해가지고 갑자기 튀기 시작한. 아니 근데 전 너무 궁금했던 게 지금 주가를 보면서 계속 지금 상단을 올리고 있고 작년 말에 딱 160달러 선이 사상 네. 최고가였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엄청 떨어졌어요. 네네. 수직 하락. 뭔가 이유가 2020년에 있었나? 이제 저게 있었을 때 그랬죠. 그 저기 뭐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한번 떨어진 거고, 예, 저때 이제 확 떨어진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 충격으로 떨어진 거고, 그때부터 좀 회복을 하는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쪽으로 개편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청사진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주가가 조금 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 159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LNG 쪽에서 뭔가 패권을 확실하게 잡는다라는 움직임들이 보이면 이 이상의 뭔가 실적과 뭐 기대를 기대감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 계속 봐야겠네요. 네, LNG를 계속 확대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너지에 관련한 두 기업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부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의 흐름이 뭐 이러다가 또 지난번에 봤던 130달러 보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뭐 전쟁이라는 요인이 계속 그 시장을 발목을 잡을 네.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또 러시아에 또 폭풍이 있었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앞으로 한 달 정도 송유관에 일단은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유가가 장중에 120달러까지 갔다가 결국 115달러 수준에 마감되는데 이러면서 여타 오늘 상품주들은 전부 다 끌어올리가는 모습이었고 이러다 보니 주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뭐 금리는 오늘 조금 소폭 내려갔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좀 발목을 잡았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을 완벽하게 뭐 끝났다 바닥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다음 달 초에 2주차에 발표될 그 인플레이션이 9% 넘나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오늘 이거는 이제 종가로 115 잠깐 밑에 끝났고요. 120달러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엑소모빌 같은 거다 1.6%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다이아몬드 백에너지 3.8%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다이아몬드 백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잘 모르시지만 미국에 해외에 계신 분은 이제 헤스란 기업은 또 아시거든요. 헤스는 이제 주유소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조금 또 독립적으로 이제 원유도 하고 이런 기업인데 하여튼 헤스 HESS거든요. 기업 이름이. S가 오늘 아마 S&P 500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일 겁니다. 거의 한 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에너지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역설적으로 큰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11개 섹터에서 제 기억으로는 에너지랑 유틸리티 정도가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가 오늘 다 빠지지 않나라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도 좀 오늘 다시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금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시장의 불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근데 이제 금이 다시 하여튼 1,550달러에 움직이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우리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뭐 금값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놀랄 마음은 없겠고요. 여하튼 금 자체가 1,900달러, 뭐 2,000달러 가는 것 자체는 시장의 반면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거다. 다만 금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금광도 있고요. 직접 마이닝하는 회사가 있고 분류로 보면 골드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그거는 금을 유통시키는 회사를 골드 마인 그 스트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골드 마인, 하나는 골드 스트리밍인데 그거를 묶어놓은 ETF가 금광 ETF라고 있습니다. GDX인데요. 이거 자체도 지금 오늘 좀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아마 오늘 또 S&P 500 중에서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에서는 아마 뉴먼 코퍼레이션이 제법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을 가장 정확하게 쫓아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거, 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면은 해외에 계신 분은 금 ETF, GLD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쫓아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지 차원에서 정도 하는 거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미국 달러는 반등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저께 최근에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210몇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40몇 원까지 떨어지는 건 좀 내려갔는데 오늘 조금 또 상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자면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어요. 큰형님이 네네. 그래도 버틴다. 네네네. 예. 큰형님은 이제 다 버티는 거 아니죠. 큰형님이 그나마 주가가 크게 처지지 않고 유지한다는 정도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을 아마존은 내리고 또 애플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애플은 뭐 오늘 보면 양봉이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죠.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았으나 JP모건이나 웨드부시 같은 경우가 저 아이폰 13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3%포인트가 시장 점유율이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고가권에서는 제일 많이 점유율이 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면서 각각 210달러와 2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비 한 15, 17, 8% 정도의 상승 여력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이제 많은 분들 선호하시니까 테슬라는 오늘 드디어 1,000달러를 찍고 왔잖아요. 장중에 1,030, 1,040 찍은 것 같은데요. 또 999달러니까. 예, 아까워요. 뭐가 또 그렇게 아까워? 999니까. 하나만 더 1달러만 올랐으면 1,000달러. 그래도 뭐 미꾸리. 찍고 온 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쵸. 그 정도가 일단 의미가 없겠고요. 종목 특징주로 보면 한두 개 더 보면 어도비는 실적이 기대 이상 나왔지만 가이던스를 또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또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중 하나가 어도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앞서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딱 요 얘기 좀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2020년 3월 23일 딱 지금 2년 전이 주가가 S&P 500이 2,237포인트입니다.
예, 그때 저야 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면 될 거다 얘기하고 지금 서둘러서 팔고 떠나면 손해 날 거란 얘기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1,500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국내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5월, 6월이 되면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 깨진다는 사람들이 뭐 넘쳐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걱정의 목소리 많고 무서운 얘기 많지만 그걸 던진 분들은 진짜 메롱대출 완전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0%가 올라왔단 말이죠. 2년 동안에 100% 올라간 것은 1937년 이후 두 번째 기록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살 걸 얘기하잖아요. 그때 살 걸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덧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35% 떨어진 일은 제 인생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네. 10년에 한 번씩 폭락이 네, 있다. 뭐 지금 이렇지만. 그런 일 없을 것 같지만 다만 대신에 최근 같은 10%, 20% 떨어지는 거는 2, 3년 만에 한 번씩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겠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제가 자주 부사장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좀 장밋빛을 얘기하고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진짜 어렵게 얘기하고 요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일드 커브다. 오늘도 보시면 이런 거 많이 이제 경제학 그런 거 좀 해보신 분은 딱 아시잖아요. 장기 금리 10년물이 3년물보다 떨어졌잖아요. 이거 일드 커브가 인버트 됐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온 얘기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은 경제학자, 금융학자 나와갖고 그러면 이제 그 10년물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가 내려가면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과를 보면 리세션의 확률이 뭐 65%확 나오는 그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게 전혀 없던 일이냐? 그것도 자주 있던 일이고 그런 것들이 거의 3, 4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2018년에도 그랬고 2019년 말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걸 딱 겪고 결국 주시장은 꾸준히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 그럼 왜 올라갔느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분들 수급이 좋아지고 무슨 재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은 이익의 증가세가 계속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는 한 47% 정도가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S&P 500이 전년 대비.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지금 한 13에서 14% 낮게 보는 사람들이 한 11%, 12% 얘기하거든요. 이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아직도요.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나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린 좀 집중하시면서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좀 적립주로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주식 보면 이제 경제 뉴스, 경제 채널 보면 주가를 많이 보잖아요. 주가를 많이 본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차트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고점 대비 몇 퍼센트가 떨어졌네, 그죠? 그리고 RSI가 어떠네? 그리고 일목균형이 어떠네 하면서 앞으로 며칠 지난 며칠차가 뭐 주가 바닥이 나고 올라간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그 주식 뉴스도 보지만 수많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 저런 걸 뭐하러 보냐는 걸 많이 봅니다. 세상 만사 이야기. 세상 만사 얘기를 엄청 보는데 제가 오늘 본 뉴스 중에서는 제일 제 눈에 들었던 것은 이 뉴스였습니다. 이게 오늘 CNN인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 화면 잡아주시면 CNN 요 렌트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찍어보시면 이게 영상도 있고 절대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지만 저희한테 뭐가 있다? 번역기가 있더니 번역고 떨리면 딱 나오는데요. 이거 제목만 보도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렌트비가 17%가 올라갔답니다. 네. 작년보다 17% 올라가는데 이게 보면 신기록은 이제 당연히 제가 올라갔고 그 물론 이제 그 팬데믹 이전 대비보다 더 올랐죠. 그래서 17%면 평균 있죠. 미국의 미디안 가격이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의 1,792달러랍니다. 모든 렌트비의 그냥 중간 가격이. 근데 이것도 1,792달러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럴 겁니다. 싸다고. 저희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것도 싸다고. 이거 전 뭔 소리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미디안 가격이 되겠고요.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 산호세입니다. 산호세. 네, 산호세 같은 경우가 오늘 제가 보니까 산호세가 중간 가격이 3,400, 500불 나옵니다. 이 뉴스에 나옵니다. 3,500불 나오고요. 산호세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전통적으로 제일 비싼 쪽에 나오고 4위 정도의 마이애미가 나올 겁니다. 저 맨하탄 뭐 이런. 맨하탄이 한 6위 정도 될 겁니다. 5위, 6위가 맨하탄. 근데 마이애미가 뜨는 이유는 추운데 이런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원격 근무가 되니까 이제 마이애미 같은데 편한데 이렇게 살면서 어디 가서 일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마이애미 놀라지 마십시오. 50% 올랐습니다 지금 렌트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너무 비싸잖아요. 부담스럽지만 이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 느끼면서 야 세상에 다시 소비가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런 거 보면 전 느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모른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좀 관심이 있거든요. 다만 물건 분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리츠란 거가 금리가 올라면 리츠가 좋지 않은 건 그 교과서 사실인데 리츠 안에 내부가 또 10개, 11개 정도가 있는데 대도시죠. 대도시에 소위 그 콘도미니엄 우리나라 말로는 아파트를 영어에서 미국 콘도미니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콘도를 많이 갖고 있는 리츠가 서너 개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있죠? 대도시에 꺼내 있는 거죠. 대도시권. 네, 썬벨트나 포함해서 대도시. 제일 큰 거가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뉴욕 그리고 뭐 보스턴 이런 쪽이 핫한 쪽이 있어요. 오늘 보면 제일 싼 거는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면 5~6%밖에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핫한 데 있죠.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EQR이라고 있습니다. EQR.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좀 트렌드한 것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뭐 EQR 찾아보니까 사채 근처가 있는. 사상체육과에서 고점에서 뭐 1년째 쉬고 왔다 있습니다. 갔다. 5~6개월 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가를 보지 마시고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다양한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렇죠. 좀 알아야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좀 시장 하락 속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한번 만회해보려고 초록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이제 이어서 국장 가면 요 컬러를 좀 싫어하죠. 아, 예, 파란색 거긴 싫어하니까 싫어합니다. 네. 국장은 또 붉은 물결이 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